몇 년 전 드라마 도깨비에 고려무장 김신 역으로 배우 공유 씨가 나온 적이 있었죠. 우리는 초안지의 항우나 삼국지연의의 관우, 조자룡 등 무신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동경하는 캐릭터죠. 하지만 초안지와 삼국지연의는 역사서가 아닌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도 삼국지연이나 무협지 또는 만화에 등장할 만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도 야사가 아니라 정사인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의 말이죠. 바로 고려 중기 여진정벌에서 윤관과 함께 활약한 무신 척준경입니다. 사람들은 척준경을 우리 역사상 최고의 소드마스터 또는 검신이라 부르죠. 척준경은 황해도 곡주에 가난한 향리 척이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척시 본 적 있으신가요? 전 못 봤습니다만 개척하다 간척하다 할 때의 척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척시가 없다고 합니다. 북한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알고 계신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또한 척을 성시로 쓸 때에는 넓힐 척이 아니라 박을 탁으로 읽어야 한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향리 배우셨죠? 직역하면 지방 관리란 뜻인데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건국되면서 신라말 호족들 중 일부는 고려의 개국공신 또는 중앙관리가 되었지만 지방에 그대로 남은 계층들은 지방 유력자인 향리로 남아 그 직분을 세습했습니다. 하지만 향리도 향리 나름이었습니다. 향리의 우두머리인 호장이나 부호장은 지역에서 권세가 꽤 높은 편이었지만 척준경의 집이 가난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의 아버지는 말단 향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척준경은 집이 가난해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척준경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건달들과 어울렸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아버지의 향리직을 세습하지 않고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어찌어찌하여 동경까지 가게 된 척준경은 고려 11대 왕 문종의 셋째 아들 계림공 왕희의 집에 종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095년 계림공이 어리고 몸이 약했던 헌종을 내쫓고 고려 15대 왕 숙종으로 즉위하자 척준경은 숙종의 추천으로 왕명출납과 군사기밀을 담당하던 추밀원의 말단 관리가 됩니다. 척준경은 그곳에서 10년 동안 행사 준비와 마무리 등 잡일을 하죠. 많은 분들이 척준경을 무관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 척준경은 문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는 예전과 공영왕 때를 제외하고는 묵과가 실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거란전쟁에서 승리한 강감찬, 묘청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 등 문관 출신이 총사령관으로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무관을 기용하여 세부 전술을 짰던 거죠. 조선시대 세종 때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 임진왜란 행주대첩의 권율 등도 문관이었잖아요. 오늘날의 사관학교도 문이과 모두 선발하죠. 별 볼 일 없이 지내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옵니다. 바로 여진정벌이었죠. 숙종부터 예종까지의 여진정벌로 척준경은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본래 여진족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1104년 2월 여진족 완안부 추장 오화속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여진의 다른 부족장인 분해로를 기병을 이끌고 쫓는 과정에서 정주성을 침공하죠. 고려장군 이일숙이 여진족 추장 허정과 나불 등을 불러 확인해보니 완안부의 본래 목적은 고려 침공이라고 하자 즉시 허정과 나불을 감금하고 이 사실을 개경에 알립니다. 그러자 숙종은 문화시랑 평장사 임관을 판동북면 행영병마사 즉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정조성으로 보내죠. 그러나 임관은 공을 세울 욕심에 독단적으로 여진족 오화속의 군대를 선제 공격하다가 오히려 여진족 석적환에게 크게 패하죠. 이렇게 고려군이 큰 위기에 몰리자 전투에 따라간 품계도 없던 하급관리인 별과 척준경이 총사령관 임관으로부터 말 한 필과 무기를 얻어 적진에 뛰어들어 여진족 1명을 죽이고 고려포로 2명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척준경의 활약으로 고려군은 간신히 완패를 면할 수 있었죠. 고려는 급히 임관을 패전의 책임을 물어 파직하고 윤관을 동북면 행영 병마 도통으로 임명하여 정조성에 있는 여진족을 치게 합니다. 하지만 고려군은 벽둥수 전투에서
여진족에게 패하고 말죠. 전투가 끝나고 윤관과 척준경은 개경으로 돌아오죠. 이제 척준경은 온 나라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척준경은 공을 세웠음에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사서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품계도 없는 하급관리가 감히 총사령관에게 말과 무기를 요구한 것이 눈밖에 나서 괘씸죄를 적용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 공을 시기에 모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척준경의 목숨을 구해주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윤관이었죠. 1104년 6월 여진족이 고려에 화친을 요청하자 고려가 포로로 잡았던 여진족 추장 14명을 돌려보내면서 전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여진과 일단 강화를 맺었지만 숙종의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사실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남경천도를 시도했다가 문벌 귀족의 반대로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여진 정벌에 집중합니다. 숙종은 분노하여 윤관을 부릅니다. 숙종은 윤관에게 대체 뭐가 문제였냐고 묻습니다. 윤관은 대답하죠. 고려는 수비 위주의 보병 중심이라 여진 기병을 상대하기엔 불리합니다. 따라서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위주의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숙종은 17만 8천 명의 별모반을 만들어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숙종은 여진정벌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예종으로 즉위하죠. 다행히도 예종은 별모반을 유지합니다. 1106년 동여진 추장이 화친을 청하며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여 1년 정도 평화가 유지됩니다. 1107년 12월 예종은 국경지역 여진족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전방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종은 고민 끝에 숙종의 유언을 받들어 윤관을 원수로 오연총을 부원수로 임명한 후 17만 명의 별모반을 갈라전으로 출정시킵니다. 무계획이었던 1차 정벌 때와 달리 2차 정벌 때에는 1단계는 기만전술, 2단계는 기습공격을 하여 속전속결로 여진족 마을을 접수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칫 장기전으로 가면 막강한 완안부 지원군과 싸워야 하고 국력의 낭비가 커지기 때문에 빨리 전투를 끝내자는 판단이었죠. 1단계는 기만전술입니다. 고려군은 20만 대군이라고 여진족에게 헛소문을 퍼뜨리죠. 그리고는 포로로 잡아두었던 여진족 추장 허정과 나부를 환송식을 한 후 보내준다고 다들 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진족 추장 400여 명이 윤관의 막사에 모이죠. 하지만 이건 속임수였습니다. 즐겁게 웃고 떠들던 중 척준경과 김부식의 형 김부필이 여진족 추장들을 모두 기습살해하고 최홍정도 의심을 품고 막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5, 60명의 여진족 추장들을 다 죽여버리죠. 2단계는 기습공격입니다. 여진족 추장을 제거한 후 17만의 고려 별모반은 본군, 좌군, 중군, 우군, 수군 등 총 5개 군으로 나눠 진격합니다. 윤관의 별모반이 진격하던 도중 함흥 주변 석성에서 여진족이 틀어박혀 계속 저항했습니다. 윤관이 여진족에게 항복을 계속 종용했으나 소용없었죠. 고려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지만 계속 실패하자 윤관은 척준경을 불러 이관진과 함께 성을 함락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척준경은 과거에 저를 살려주셨으니 오늘에야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쏟아지는 화살을 뚫고 성벽 위로 올라가 여진족 추장 여러 명을 죽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관진의 고려군은 사기가 올라 맹렬히 싸워 결국 고려군은 석성을 점령합니다. 석성 전투에서 패한 여진족들은 이위동으로 달아납니다. 윤관은 여진족을 추격하여 이위동까지 정벌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위동은 오로지 병목이라고 하는 산세가 험준하고 좁은 새길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병목은 사람과 말의 통행이 어려웠습니다. 윤관은 이 병목을 확보하여 통로를 막아 여진족의 남하를 원천 봉쇄한다는 작전을 세우고 병목 북쪽에 이위동으로 달아나는 여진족을 계속 추격했던 거죠. 고려군은 병목을 통과한 다음 이위동의 여진족 진영을 공격합니다. 마침내 완강하게 저항하는 여진족과 접전을 벌여 고려군은 여진족 촌락 125개소와 여진족 3,700여 명을 죽이는 등 완안부 여진의 남침을 어느 정도 막아냅니다. 1108년 1월 완안부 여진은 잃은 땅을 되찾기 위해 남침합니다. 영주성에 주둔하던 총사령관 윤관과 부사령관 오연총은
8천 명의 고려군을 이끌고 영주성 북쪽의 좁은 길인 가한천 병목, 즉 가한목으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고려군의 움직임을 알아챈 여진족 수만 명이 우회해서 병목 좁은 길 양쪽 숲속에 매복해 있었죠. 이 사실을 모르고 병목 지역을 안전하다고 믿고 깊숙이 들어온 윤관과 오연총의 고려군은 여진족 수만 명의 기습 공격을 받고 10명의 부하들과 함께 포위됩니다. 척준경은 결사대 10명을 이끌고 윤관을 구하려 적진으로 들어가려 하죠. 그러자 함께 따라온 동생 척준신이 자살행위라며 뜯어 말렸지만 척준경은 늙으신 아버지를 부탁한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적진으로 돌격합니다. 척준경이 여진족 10여 명을 해치우며 적진을 휘저는 사이 최홍정과 이관진이 이끄는 지원군이 도착해 윤관은 간신히 목숨을 구하죠. 척준경도 무사히 돌아옵니다. 이때 윤관은 눈물을 흘리며 척준경에게 앞으로 나를 아버지라 여기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척준경은 윤관을 2번 구했죠. 한 번은 석성 전투에서, 또 한 번은 가한목 전투였습니다. 척준경이 없었다면 아마도 여진정벌은 윤관이 전사하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1108년 1월 윤관은 가한목 전투에서 패배한 후 병사들을 수습해 영주성으로 물러납니다. 며칠 후 여진족의 알세가 2만 명의 군사로 영주성을 공격하죠. 고려군은 가한목 전투의 패배로 싸울 의욕을 잃은 데다가 성 안의 병사와 수와 군량도 부족했습니다. 윤관 등 모든 장수들은 여진족에 비해 우리의 수가 적으니 농성하면서 버티자 이러면서 수성전을 주장했지만 척준경은 식량은 바닥났고 구원군도 오지 않는데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여진족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 지켜보십시오 라면서 혼자 반대합니다. 척준경은 즉시 결사대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가 여진족 19명을 죽이고 여진족 진영을 휘젓자 이에 놀란 여진족이 결국 후퇴합니다. 그 결과 여진족 19개 마을을 점령하죠. 윤관은 전 병력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갈라전에 넓게 퍼져 있던 고려군을 영주성으로 소집하죠. 그런데 왕자지가 이끄는 고려군이 공엄진에서 영주성으로 향하다가 여진족 추장 사연에게 기습을 당합니다. 고려군은 크게 패하였고 왕자지는 타고 있던 말까지 잃어버리죠. 척준경은 사연의 여진족에 승리합니다. 척준경은 여진족의 철관마 한 마리를 노획해서 왕자지에게 선물로 줍니다. 살아남은 고려군은 무사히 영주성에 집결하죠. 1108년 2월 고려군이 무사히 영주성에 집결하자 사연이 이끄는 여진족은 영주성을 포기하고 우회해서 대신 최홍정이 지키던 웅주성을 포위합니다. 최홍정이 이끄는 고려군이 성문을 열고 성 밖으로 나가 여진족을 기습 공격해 한 차례 승리하죠. 하지만 여진족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고려군은 시간이 갈수록 식량이 부족해지고 외부로부터도 고립됩니다. 최홍정은 성 안에 있던 척준경에게 그대가 포위를 뚫고 밖으로 나가 구원군을 이끌고 오지 않으면 성 안의 군사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척준경은 밤중에 혼자서 해진 옷을 입고 창 하나만 든 채 성벽을 타고 내려와 포위망을 돌파한 뒤 고려 국경인 정주성에 있던 원군을 이끌고 돌아와 여진이 포위하고 있던 웅주성을 구하죠. 완안부 여진은 영주성 전투와 웅주성 전투에서 패하자 싸울 의욕을 잃고 북쪽으로 후퇴합니다. 영주성 전투와 웅주성 전투에서 완안부 여진의 남침을 막아낸 윤관은 1107년 12월부터 1108년 3월까지 함주, 영주, 웅주, 복주, 길주, 공엄진 등 육성 외에 통태진, 숭령진, 진양진 등 3성을 더 쌓고 공엄진에 비석을 세워 고려와 여진의 경계로 삼습니다. 이때 척준경에게 패배했던 여진족 장수들은 훗날 금나라 태조 아골타의 중심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패배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여진족은 금을 건국한 후 고려와 단 한 차례의 전쟁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여진정벌에서 돌아온 척준경은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이자겸의 도움으로 승진을 거듭합니다. 그 결과 당시의 무신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했던 정이품까지 오르죠. 척준경은 이자겸과 함께 금나라에 사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온건파였죠. 아마도 직접 싸워본 여진의 강력함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진과 싸워보지 않았던 묘청과 정지상은 금나라 정벌을 외쳤죠. 강경파였습니다. 결국 이자겸 등 온건파가 주도해 금나라에 사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척준경은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이자겸의 눈에 듭니다. 척준경을 자신의 행동대장으로 삼으려 했던 거죠. 이자겸은 자신의 아들을 척준경의 딸과 혼인시킵니다. 척준경과 이자겸은 사돈이 됩니다. 이자겸은 곧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죠. 그런데 1126년 2월 이자겸을 견제한 인종이 먼저 선수를 쳐 이자겸과 척준경 제거 계획을 실행합니다. 상장군 최탁 등을 시켜 궁궐에 있던 척준경의 동생 병부상서 척준신과 내시였던 아들 척순을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척준경은 분노하여 이자겸과 함께 군사를 모아 궁궐을 불태우고 인종을 공격하죠. 척준경은 왕의 침실까지 들어가 왕의 호위무사 2명과 싸워서 패합니다. 인생 첫 패배였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결국 인종은 이자겸과 척준경에게 항복합니다. 인종은 감금되었으며 이자겸은 왕권을 능가하는 최고 권력자가 되죠. 그런데 이자겸의 난 이후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인종은 이때다 싶어 이자겸과 척준경 둘 사이를 꾸준히 이간질했죠. 마침내 인종은 척준경을 회유하는 데 성공합니다. 척준경은 인종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이자겸은 18자 위왕서를 이용해 인종을 독살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다.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지 3개월 후 이자겸은 사병을 이끌고 궁궐로 침입하는 2차 이자겸의 난을 계획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인종이 척준경에게 명하자 척준경은 혼자서 이자겸의 수백 명의 반군을 모조리 진압하고 이자겸을 체포해 궁으로 끌고 옵니다. 척준경은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문화시중, 즉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127년 3월 정지상, 김한 등이 척준경의 죄를 물어 그를 탄핵하기 시작했고 인종도 내심 척준경을 견제했는지 끝내 전라남도 신안에 암타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1128년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한 공을 참작하여 척준경의 귀향지를 암타도에서 고향인 곡주로 옮기도록 했으며 1130년 죄는 중하나 또한 공도 적지 않다 라고 하면서 가족들과 한 곳에 살도록 했습니다. 1144년 인종은 척준경을 검교 호부상서에 임명했습니다. 이에 척준경은 관직을 받기 위해 곧바로 상경했으나 얼마 후 등창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이후 인종은 그의 관직을 회복시켜주고 자손들도 관직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래도 인종은 자신을 도와준 의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척준경은 여진정벌에서 큰 무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었지만 이자겸의 난 당시에 이자겸과 함께 궁궐을 불태우고 왕을 협박한 죄로 인해 고려사 역적 열전의 반역자로 수록되었죠. 척준경은 뛰어난 무신에 불과했을 뿐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윤관 밑에 있을 때에는 고려를 지키는 훌륭한 무신으로서 또 이자겸 밑에 있을 때는 국정을 농단하는 반역자로서 처신했던 것 같습니다.